이번 주에는 우리 트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양한 트리 스트럭처에 대해서 정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 하나 이제 바로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레이와 기능은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르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리 구조는 어레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정의라든지 그런 용어라든지 아니면 특성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의 데이터 스트럭처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고, 그 다음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다양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트리 스트럭처가 사실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울 것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하는 줄여서는 BST라고 부르는 그런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되겠는데, 바이너리 서치 트리 이외에도 다양한 트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B 트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AVL 트리, 그 다음에 레드 블랙 트리,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트리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와 나중에 바이너리 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트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재미있긴 하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구현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트리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고 이것이 어떤 구조와 어떤 오퍼레이션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지를 알고 좀 더 응용적인 차원에서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트리의 특징적인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트래버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위클리 오브젝티브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트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약간의 복습을 하자면 우리 abstract data type이라는 걸 예전에 배웠었죠. abstract data type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스토어가 되고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고 어떤 에러 바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에러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의하면 이것은 훌륭한 abstract data type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도 이런 abstract data type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트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abstract data type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형태의 트리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냥 일반적인 트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이합니까? 예, upside down이죠. 이렇게 거꾸로 이제 엎어진 형태로서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이제 특히 자료 구조에서 트리라 하면 이런 형태의 거꾸로 된 뿌리가 저 위에 있고 줄기가 이렇게 해서 잎이 밑에 달리는 그런 구조가 바로 트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치 컴퓨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뿌리라고 할까, 이 나무의 제일 밑둥에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 위에 하나가 있고, 이 밑둥에서 다양한 줄기가 뻗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잎들이 달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트리가 되겠습니다. 트리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abstract 데이터 타입의 하나로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구조가 바로 트리 스트럭처로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트리 스트럭처에서의 오퍼레이션은 기본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면 지원해야 되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은 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링크드 리스트가 기억이 나시죠?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약간 복습을 해볼까요?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뭘 더 할 수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설트를 할 수 있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끊고 일로 보내고 얘는 이렇게 보내면 인설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땅땅땅땅 이렇게 4개의 트래버싱이 가는 서치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할 수 있었죠. 만약에 이거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거를 끊어버리면은 띵띵띵 이렇게 가면서 요건 또 없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죠.
링크드 리스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에서 insert, delete, search를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트리에서도 다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트리는 좀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런 명령을 내려볼 수 있겠죠. 이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녀석들 전부 다 끄집어내와 와봐 하면은 요거 끄집어내고 요거 끄집어내고 요거 끄집어내고 얘는 이쪽으로 트래버싱이 안 되니까 지금 끊겨 있으니까 알 수 없게 되겠죠. 건드릴 수 없게 되겠고 요거 즉 1번, 2번, 3번의 값이 1, 2, 3의 순서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즉 속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트래버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링크드 리스트는 앞에서부터 하나 찾아 나가면서 서치해 나가면서 뭐 하나 값을 끄집어내면 트래버싱이라는 것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리를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에선 요거를 하나 끄집어냈다. 자, 1번을 하나 끄집어냈다. 그러면 밑에 2번, 3번이 있고 그 다음에 4, 5, 6, 7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이 일단 나오고 나서 2, 3이 나와야 되나? 2번이 나와야 되나? 그럼 4번이 나와야 되나? 혹은 2번이 나오고 5번이 나와야 되나? 그때 이게 일직선의 구조가 여기와 같은 일직선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는 것도 다양한 변종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트래버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트리 구조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트래버싱을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트리 구조라고 하는 것을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이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트리 구조는 현실에서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의 조직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회사에서의 그룹 뱅크 어카운트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이름으로 들어가서 자기 계좌가 하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를 딱 보게 되지만, 예를 들면 어떤 계좌 속에 또 서브 계좌가 있고 어떤 계좌 속에 또 서브 계좌가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회사 같으면은 그런 식의 이런 체계적인 그룹 뱅크 어카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다양한 회사의 조직도라든지 아니면 지위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담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리커전 앤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할 때 잠깐 배웠던 개념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맞습니다. 바로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트리 구조를 따라가면서 이 브랜치에서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만 담고 있어. 요 브랜치에서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만 담고 있어. 요 종류와 요 종류는 서로 섞일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브랜치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디바이드 해나가면서 데이터를 여기 트리라는 구조 속에 저장을 해놓는다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디바이드하고, 그래서 저장하는 문제를 정복하는, 저장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이 쓰여진 것이 바로 트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것이 잘 적용이 된 것이 바로 트리 구조가 되겠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리컬전 했을 때도 스몰 사이즈 스케일로 탑에서 탑다운으로 이렇게 문제를 줄여나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리 구조를 다룰 때도 바로 리컬전 구조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트리 구조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오브젝트 넥스트 다음에 또 오브젝트 넥스트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노드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요거 헤드 같은 경우 스페셜 노드가 되겠죠. 테일도 스페셜 노드가 되겠죠. 어쨌든 노드를 이렇게 정의하고, 노드는 두 가지 스트럭처로 두 가지 멤버 베리어블이라고 할까? 프로퍼티로 되어 있는데, 오브젝트를 저장할 수 있는 레퍼런스 하나, 그 다음 노드가 무엇인지를 저장하는 레퍼런스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화살표가 요 넥스트의 레퍼런스에 의해서 저장이 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다음 오브젝트는 실제 있는 값을 저장하게 될 것입니다. 헤드니까 특정한 값을 저장하진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트리 같은 구조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트리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거를 업사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세로로 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링크드 리스트인데 똑같은 링크드 리스트인데 이번에 링크드 리스트를 요래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요게 바로 넥스트가 되겠고요. 그렇죠? 넥스트가 되겠고 요게 바로 넥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넥스트 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요 트리 구조와 나름대로 뭔가 유사한데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릅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이게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것도 노드고 요거는 링크드 리스트 노드고 요거는 트리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트리 노드인데 트리 노드에서 특징적인 점이 바로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넥스트를 저장하는 이 파트에 넥스트가 몇 개였습니다. 넥스트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넥스트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넥스트가 여기서는 노드 몇 개입니다. 4개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넥스트가 하나 있고 여기는 4개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요게 링크드 리스트니까 여기 넥스트가 1개 있고 여기 넥스트가 1개 있고 넥스트가 1개 있는데 여기서는 요 트리 노드 같은 경우에서는 넥스트가 지금 계속 몇 개씩 발생하고 있습니까? 4개씩 됩니다. 그러니까 트리에서는 이 맨 위에 있는 녀석은 4명의 넥스트를 가질 수 있고 4개의 노드 넥스트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다음 넥스트 노드들은 4개의 넥스트 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것이 되겠지요. 자,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 맨 위에 있는 녀석은 하나밖에 트리 노드가 없다라고 합시다. 밑둥에서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 밑에는 바로 몇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 전체 레벨에서는 요 전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총 4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단계에서는 총 몇 개나 있을 수 있을까요? 4개가 있기 때문에 총 16개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이 보이십니까? 여기는 하나 있는 것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4의 0승, 4의 1승, 4의 2승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게 1의 0승, 1의 1승, 1의 2승 해봐야 어차피 다 1이 됩니다. 즉 선형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하나가 있는데서 그 다음에 요 밑이 익스포넨셜이 되는 요 밑이 4이니까 무조건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1, 4, 16, 64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훨씬 더 많은 공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넥스트가 4개씩이나 있으니까 만약 어떤 이렇게 서치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요 4개 중에 어떤 넥스트를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룰을 잘 세우는 것이 트리를 관리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